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81회 정답들 다 받았을 텐데요.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보시지 않을 거고, 또 아쉽게 또 달성을 못하신 분들이 이제 이 수업 열심히 들으실 텐데요. 이제 지난 회차부터 해서 이제 81회차도 정답률이 높지 않은, 그런데 비교적 주요한 개념이고 자주 활용되는 소재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몇 문제 뽑아봤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또 다음 82회차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요,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하는 소재인데요, 재화나 서비스를 분류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고 인류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수없이 많은 재화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경합성, 하나가 배제성입니다. 경합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비자들끼리 경합한다는 거예요. 그 소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쓰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벚꽃 구경하셨을 거예요. 저도 같이 갔거든요. 편의점에 갔더니 음료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하나도 없고,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여기도 경합성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재화들은 반드시 경합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쓰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달리 말하면 그것들은 추가로 생산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성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자가 구분해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건 주로 표로 매트릭스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뭐 있다 없다 해도 되는데, 있다 없다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통상적으로는 뭐 높다 낮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이 표현들을 축을 경합성을 뭐 세로로, 배제성을 가로로 이렇게 놓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A, B, C, D인데요. 경합성이 높고 배제성이 높다. 뭐냐면 어떤 소비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할 때 코스트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재화입니다. 경제재들인 거죠.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했던 편의점에 있는 음료수, 백화점에 있는 구두들 다 마찬가지죠. 내가 쓰면 누군가는 그만큼 못 쓰게 될 거고, 또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그걸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경제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재화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사례가 아닌 것들을 찾기가 어려우신 거죠. 일반적인 재화들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B에 해당하는 건 뭐냐? 배제성은 높은데 경합성은 낮다. 공급자가 돈을 지불한 사람에 대해서 배제시킬 수는 있어. 경합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내 소비가 누군가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게 크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케이블 TV, 요새 뭐 OTT 같은 것들, 혹은 이동통신 서비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클럽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B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OTT, 우리 회원 가입하면 넷플릭스 그런 것들 가입하고 나면 회원을 가입한 사람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배제성이 있죠. 이동통신 서비스 마찬가지로 내가 요금을 낸 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요금을 내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제성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SK텔레콤을 쓴다고 해서 나 한 명 때문에 특별히 기지국을 더 건설할 필요도 없어.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SK텔레콤을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이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경합성이 발생할 수 있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체로는 경합성이 낮죠. 이런 류에 해당하는 것들. 클럽제가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형의 재화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통신이라든지 방송과 같은 무형의 재화들이 이런 클럽제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경합성은 높은데 배제성이 낮은 것. 이건 뭐죠?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쳐. 물리적으로 이제 실체가 있는 소비들이겠죠. 그걸 만들면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입니다. 그런데 배제성이 낮아. C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 상품들을 뭐라 그러냐면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 없는 감나무에 열려있는 감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 이거 감 먹지 마, 너 먹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배제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지만 감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먹는 만큼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못 먹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 경제학에서 쓰는 예가 아주 뭐 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있어. 주인이 없는 연못이니까 물고기 막 잡아가. 그럼 물고기가 그 연못에서는 멸종이 돼. 이게 공유지의 비극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유자원들은 주인이 없고 배제성이 강해서 보통은 남용되고 많이 쓰여져서 고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 공유자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D. 주로 이제 원래 이 매트릭스를 만든 제일 큰 동기는 이 D를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바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뭐냐면 배제성도 낮고 경합성도 낮은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어.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엄청난 국방 서비스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국방의 안전을 더 얻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그 국방의 안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뭐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적습니다. 자,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가 생깁니다. 개개인한테 너 국방 예산 얼마 낼래?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내려고 할 거예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공재들은 대체로 다 정부들이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제성은 높고 경합성은 낮은 것. 아까 얘기했던 클럽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1번 자동차는 뭐죠? 그냥 경제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2번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뭐죠? D. 공공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대중들, 모든 국민들이 일기예보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취득하고 있는데 나만 너는 보지 마세요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기예보는 국가에서 그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성방송. 위성방송은 뭐죠? 그 위성방송을 가입한, 요금을 낸, 그리고 수신기가 있는 사람만 방송을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케이블 TV, 이동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거죠. 내가 위성방송 본다고 해서 옆집에 있는 위성방송의 내용이 뭐 주인공이 한 명 빠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경합성은 없어. 근데 뭐죠? 위성 안테나라는 그 장비가 필요하니까 얘는 배제성이 있다. 그래서 얘가 B가 클럽제, 위성방송이 클럽제에 해당할 겁니다. 방금 예를 들었지만 국방 서비스는 뭐예요?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해상의 어족자원,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천연자원들, 이런 것들 뭐다? 공유지, 공유자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들 여러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경 테스트에서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냐를 물어봐서 이렇게 덜 헷갈리게 했는데, 조금 꽈서 헷갈리게 선택지를 만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공공재. 정부가 뭔가를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공공재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가끔 뭐 청문회 같은 데서도 이게 잘못 표현들을 쓰기도 해요. 이게 뭐 공공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공재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거 경제재예요. 배제성과 경합성이 다 있습니다. 전기 내가 쓰는 만큼 누군가는 못 쓸 수 있고요. 또 요금을 안 낸 사람은 못 써요. 그리고 얘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간혹 예전분들이 전기세, 수도세라고 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이 아니죠. 우리 전력공사, 수자원 공사들은 정부가 출자를 많이 해서 만든 기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공재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주로 헷갈리게 내는 게 도로예요. 도로. 도로는 어떤 거냐면 이게 혼잡하냐 한산하냐에 따라서 경합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고속도로를 가요. 다른 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경합성이 없죠. 그런데 이번 주말처럼 벚꽃 구경 많이 하는 때 내가 한 대 더 들어갔어. 그럼 내가 들어가는 만큼 더 혼잡해지고 차량이 더 정체될 거예요. 이럴 때는 경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산한 고속도로, 이건 뭐예요? 클럽제 역할을 해요. 근데 복잡한 고속도로, 그럼 경제제에 가까워져요. 자, 근데 뭐냐면 한산한 국도 경합성 없어, 도로에서. 근데 무료 국도야. 세금 안 냈다고 해서 국도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뭐죠? 거의 공공재에 가까워져요. 근데 국도가 복잡해. 이건 뭐예요? 공유자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까지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탄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탄력성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격차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는 한데 오늘은 다소 수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탄력성으로 자주 나오는 소재고 유형이니까 이 부분들 잘 이해해 두시면
계속 이 부분들도 실수하지 않고 또 특히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J화는 판매 수입이 매출이 판매 수입을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매출이죠. 매출이 5% 증가했어요. BJ화는 빵 매출이 변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CJ화는 마이너스 5% 매출이 5%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J화는 10% 증가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매출의 변화를 보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매출이다 라고 하는 건 뭐죠? 매출, 판매 수입 뭐죠? 가격 곱하기 수량이거든. 물론 이게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간편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자연로고 취해져서 미분해주면 되는데 뭐 저희 매경 테스트에서 그렇게까지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자,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5% 증가했다 그랬어. 5% 증가했는데 A의 재화의 경우에는 매출이 그대로 5% 증가했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 매출을 주고 그 탄력성 정보를 유추해 보세요 할 때는 반드시 이 매트릭스를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하나 만들어 봐. 매출 레비뉴를 수량 Q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5% 상승했는데 요 매출이 그대로 5%야. 그럼 뭐죠? 수량 변화는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완전 비탄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높아져도 수량을 변화시키지 않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뭐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내가 더 소비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 그쵸?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적게 사고, 가격이 하락하면 뭐지? 많이 사. 그래서 수요량과 가격은 서로 음해상관관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뭐죠? 가격이 5% 상승했으니까 원래 경제학적인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 수량이 Q가 감소해야 돼. 그런데 지금 가격이 5% 상승했는데 매출은 5% 그대로 가격 상승 부분만큼 증가했어. 이 말은 뭐죠? 수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일반적인 재화라면 어떻게 돼요? 5% 가격을 상승했으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들 일부는 전보다는 물건을 덜 사야 되는데 그런 소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다 똑같이 전과 같은 수량을 소비했다는 거지.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가격 상관없이 이 사람은 원래 써야 되는 수량만큼 계속해서 쓰는 사람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 재화에 대해서 고집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재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재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불치병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2년 전에 그죠? 코로나 막 퍼졌을 때 그 마스크 같은 것들은 거의 완전 비탄력이 가까워졌겠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매출이 0% 변했다. 오케이, 가격이 5% 인상했어. 공급자가 가격을 높였어.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높였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좀 상승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근데 기껏해서 가격을 5%나 올려놨는데 매출은 그대로야.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 Q가 5% 감소했어요. 가격이 5% 상승했는데 매출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뭐죠? 그 가격 상승폭만큼 정확하게 수량이 다 감소했어. 수량이 정확하게 5% 정도 감소해서 뭐죠? 매출 변화가 없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합니다.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이 5% 변했어. 근데 수요량이 5% 변했어. 부호는 물론 반대지만. 그럼 뭐죠, 이거?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잖아. 1이라서 단위 탄력적입니다. 단위 탄력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단위 탄력이다. 그러면 생산자 혹은 공급자가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매출액은 변화가 없는 애야. 얘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기민하게 움직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그 정확하게 가격 상승분만큼 수요량을 줄여.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그 하락폭만큼 수요량을 늘려. 그래서 탄력성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0. 얼마는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탄력적인 재화다, 비탄력적인 재화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단위 탄력은. C 보겠습니다. 가격이 5% 증가했어. 가격이 5% 증가했는데 매출이 5% 빠졌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량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죠. 가격이 5%나 상승했는데도 매출이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수량이 10%나 빠졌기 때문에 순으로 5%만큼 매출액이 빠진 거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탄력성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가격은 5% 변했어. 수량은 어떻게 돼요? 10% 변했어. 탄력성은 그 절대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부호를 생략해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죠. 앞에서 단위 탄력성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얘는 2지. 그러니까 얘는 뭐죠? 탄력적인 제화입니다. 요게 좀 어렵죠. 가격이 5% 증가했어. 근데 매출액이 10% 증가했대. 그럼 판매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5%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10%가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얘들 다 어땠어요? 얘는 빵이었고, 얘는 뭐 마이너스 5였고, 얘는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쵸? 수량이. 근데 얘는 뭐죠? 수량이 플러스 5야. 원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뭐죠? 가격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수요의 법칙의 반대에 해당하는 예죠. 이런 재화를,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재화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제도 종종 등장하는 매경 테스트 개념인데요. 가격 변화와 그것에 대한 판매량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법칙에 어긋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뭐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펜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재화를 처음 발견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 때 아일랜드의 감자 가격이 상승하면 감자 판매량이 줄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필수제인 감자가 가격이 상승하면 앞으로 더 비싸질 수도 있어 하고 더 많이 감자를 사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나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이제 기펜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격과 판매량, 매출 R은 P 곱하기 Q라는 식을 가지고 가격이 변했을 때 매출의 변화들을 보면서 수량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시고 그 유추해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들의 탄력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가 감소했고 얘는 5%가 오히려 증가했고 이렇게 유추하시면 되죠. 얘는 수량 변화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네. 얘는 가격 변화가 뭐죠? 5%니까 가격 변화가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단위 탄력이네. 얘는 가격 변화보다 뭐지? 더 크네. 얘는 탄력적이네. 얘는 부호가 아예 반대로 갔네. 얘는 그래서 예외적인 재화네. 기펜제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보기 보면 1번 기억은 AJ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 비탄력이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답이고 BJ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 맞죠? 가격만큼 수량이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CJ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건 앞에서 말했지만 뭐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데, 그러니까 즉 1보다 작아야 하는데 얘는 뭐죠? 2였잖아. 그래서 얘는 탄력적인 재화다 해서 틀린 진술이고요. D제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격 상승분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상식적인 재화에서는. 그게 마지노선인데 얘는 가격이 5%면 상승했으면 매출액은 5%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탄력성에 따라서 얘는 뭐죠? 10%까지 상승했어. 그 말인즉슨 뭐죠? 얘는 수요의 법칙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애다. 가격과 수요량이 일반적인 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애다. 기펜제다 라고 해서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네, 그래서 탄력성 개념은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바로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또 헷갈리지 않고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